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일침직언 2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우한폐렴은 아직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니까 서울의 창궐에서 이제 박원순이가 쩔쩔매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와 박원순이가 경쟁하다시피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을 발산하더니만 이제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희들 오늘 방송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한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탱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침군을 할 탱크를 준비를 할 때, 자, 어느 제 주위에 목사님께서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탱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디오가 필요했었는데 또 그분께서 오디오까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들 방송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또 제 주변에 지인께서 방송 시스템을 좀 이렇게 보강하도록 도와주셔서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그 다음 이제 방송 장비 카메라만 이제 준비를 하면 될 완벽하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즘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요 근래 와서 저희들 방송이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뭐 아직 저희들 자랑할 만큼은 아닌데 아무튼 차곡차곡 준비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좀 많이 퍼날라 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들이 이제 연동형 문제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보수 진영을 향해서 좀 이렇게 날선 칼날을 좀 들이댔었습니다. 저는 보수 분열자가 아니거든요. 보수가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제대로 이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자. 그 방법은 보수가 뭉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채찍을 좀 가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보수 분열주의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을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동안 조금은 중단했던 이 좌파 세력들을 향해서 저희들 칼날을 한 번 더 들이대겠습니다. 그동안 꼼수로 시작되었던 4+1 연동형 정말 국민들이 구역질 나도록 정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민주당의 생각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당과 군소정당 손학규와 박지원의 정동영이 이런 군소정당들 물론 정의당도 포함이 되고요. 정당들은 연동형으로 인해서 의석수를 좀 늘려보겠다는 그런 비례대표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신들이 지역구에 나와봐야 뭐 이길 성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손을 떠나서 국민들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당선만 되면 뭐 국회 내에서 별짓을 다 하겠다는 그런 숨은 속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꼼수에 놀아날 우리 보수 진영이 아니죠. 우리 한국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하게 되면서 한 22석을 이제 다시 빼앗아오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위성정당이라고 아주 씹을 대로 씹었던 이 민주당이 드디어 자기들도 이제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비례연합당
비례연합당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신들이 했던 말을 이제 주워 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국민들의 당원 전체 당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이제 뭐 하나의 그것도 꼼수죠.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니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참여할 리가 없죠. 드디어 정의당에서는 참여를 못하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청년은 청년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청년이 그래도 민주당에는 있네요. 그 청년 대표로 최고위원이 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으니까. 그 청년 최고위원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는데 우리까지 그 일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말을 했는데 마침내 회의록 삭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것만 삭제한 사건이 생겼죠. 이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의당 심상정의가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이정민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의석수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자, 자기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의석수를 챙겨갈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얘들의 속셈은 오로지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더 가져가는 것밖에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최재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재성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1을 얘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민주당은 지역구를 내고 비례당은 정의당은 비례 의석을 챙겨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최재성이가 며칠 전에 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정의당에서 지역구를 내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당에서 지역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권리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4+1을 통과시키면서 정동영이나 박지원이가 알지 못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이면 계약,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역구만 내고 정의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가져가라 하는 거였죠. 그러면 또 지금 민생당과 박지원이와 정동영이는 뭐죠? 또 속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면 계약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속아서 손학규까지 포함된 이들이 속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 삭갱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 삭갱이들이 이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비례연합당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참여하겠다 이건데 정의당은 지금 셈법이 돌아가고 있죠. 심상정의는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들은 연동제 선거법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 워낙에 계산이 복잡하니까. 자기도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잘 못하는데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연동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 그 법을 가지고 계산을 놓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 내릴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비례대표 뒷번호를 가지게 되면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심상정의를 비롯한 정의당은요, 지금보다 한 석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목적이고, 오늘 이정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도 없는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원내 교섭단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포기를 하면 그래도
몇 석이라도 더 챙겨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 당내에서 비례 후보들이 압박을 가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지금 우한폐렴으로 대구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또 서울에까지 창궐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부는 의지할 수가 없고 국민 스스로가 마스크를 빨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이 현실, 외국으로 가고 싶어도 12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이 현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 현실 앞에 국민들은 스스로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작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 어설수 노리는데 지금 셈법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좌파 정권과 그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들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요. 또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데 요즘 이제 또 이 우한폐렴을 빌미로 해서 광장에는 집회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고 교회는 기도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민들은 정말 4.15 총선에서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힘을 본때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아마 각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보수 진영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다 잡은 삭경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삭경이를 보수 분열이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김영호 공감위원장에 대해서 정중히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죠. 마침내 김영호가 공관위원장이 빨갱이를 공천한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김영호뿐 아니고 이석연이 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그 밑에 공관위원들 모두 이 기회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지금의 시대정신이 뭐였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후보가 출마를 하면 당선들은 강남지역에 공천을 했다. 이건 뭐죠? 김영호가 빨갱입니까? 이석연이가 빨갱입니까? 그 안에 공관위원장 중에 간첩이라도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리는 이 공관위원 전체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체제로 환경대표체제로 가다듬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만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안됩니다. 그는 햇빛만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승리가 있는 곳에 그는 찾아갑니다. 저희들 4.15 총선 선거혁명국민연대에서 무수히 많은 후보들, 특히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낙천하라고 명단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화요일날 또 모여서 그 명단을 또 작성을 하고 3차 발표를 할 텐데 기왕에 공관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이런 시기에 보수 분열을 가져오는 김문수를 비롯한 성창경, 저는 그분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나라의 운명이 달린 분열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탄하는 겁니다. 개인의 지금 현 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기다리면 아마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욕심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챙기다 보면 그 욕심은 영원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은 더 실망을 하고 도탄에 빠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써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62 역적들이 23명 다시 규합해서 헌법 개헌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전 국무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다시 힘을 내고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총장을 도와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뭉쳐서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죠.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자들을 당선시켜 두면 이름들이 꼼수를 부려서 공수처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하나둘 빼나가면 과반 의석을 만드는 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거 법률이 발의될 때 당의 의총에 관계없이 개인의 의견을 낸다면 그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좌파 진영이 우리 보수 진영에 파고들어서 그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보수의 과반 의석을 훌떡 넘어가는 결과 승리가 될 것이다. 큰 이변이 없는 날, 이제는 김정은이도 통하지 않고 전쟁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어떤 작용이 될지, 영향이 일어날지 그건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 외의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가 벌어진다면 이제는 4.19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2의 4.19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4.15 총선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들을 잘 감시해야 됩니다. 24시간 투표 때부터 선거 기간부터 투표, 개표까지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자,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에서는 바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집회가 없고 해서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집회는 계속 방송이 되고 있고 또 낙천 운동은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보수 당인 미래통합당을 또 향해서 선소리하고 보수 분열자들을 설득시키고 또 몰아내고 해서 이번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한폐렴으로 정말 걱정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해야 4.15 총선이 끝나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들 방송이 상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끄럽습니다만 저의 부덕으로 알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셔서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자를 많이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아직 못해가지고 네, 이건가요? 네, 이건 맞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